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운동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을 저희가 보고 운동을 했을 때 얼마나 좋은 영향이 있을까에 대해서 그것을 주안점을 두고 서술하게 된 논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 검사를 받았던 7만 명의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1만 명과 그 이외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는 6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WHO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회 이상의 근력 운동, 그리고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 그 가벼운 이런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결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흥미롭게 나왔습니다. 운동을 충분하게 하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충분한 양의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시는 분들은 코로나에 의한 감염률이 15% 낮아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에 혹시 걸렸을 경우에는 중증 악화도,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ICU에 간다거나 인공호흡기를 단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정의하는 중증 악화도가 50% 이상, 절반 이상으로 감소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흥미롭게도 이러한 운동을 병행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도 2일 이상 감소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꼭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혹시 몰라서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이 시간별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유산소 운동을 150분에서 250분,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조깅을 150분에서 250분 정도로 했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코로나에 의한 방어적인 효과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유산소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것도 오히려 코로나에 의해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서 세계적으로 권장하는 적절한 양의 운동, 즉 조깅을 일주일에 150에서 250분 정도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는 것을 다시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운동 자체가 항노화나 항염증 반응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항노화, 항염증 반응 자체가 코로나19에 의한 그 방어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침투한다고 알려져 있는 통로를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이 통로가, 폐에서는 이 통로가 많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코로나에 대한 감염률이 적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운동을 하지 못하면 비만이 된다던가 심장병이 악화된다던가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밝혀졌는데, 코로나19의 자체에 대한 영향은 밝혀진 게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첫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적정한 양의 운동을 하게 되면은 코로나19에 대한 예방률과 그 다음에 중증 악화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더라도 적정한 양의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입니다.